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살펴볼 사건은 경기도 양성의 김득철의 옥사입니다. 이 사건은 1795년 종조 19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. 관련자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피고는 이제 김득철이라는 사람이고요. 피해자는 오정상이라는 사람. 그리고 관련자는 김득철의 아내였던 이제 송여인입니다.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,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간통을 의심한 사건인데요. 그 김득철의 아내인 송여인이 오정상이라는 외간 남자와 사통, 즉 간통한다고 의심을 해서 오정상을 칼로 찌릅니다. 칼로 찔러서 당일에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런데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됐느냐? 밤중에 오정상이 송여인의 팔목을 잡았던 팩트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간음을 의심을 했던 것이죠. 이제 이에 대한 이제 그 정주의 판결입니다. 그 간소 개념을 이제 많이 설명을 했었죠. 간음하는 현장,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남녀를 뭐 내연남이건 아내건 잡아서 죽이는 경우에는 사형에서 이제 면해주는 그런 이제 어떤 특례 조항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.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그 내연남, 간부를 죽여야 비로소 사형을 면해줄 수 있는데, 이 사건은 이제 간소는 아니었으니까. 그리고 이제 영조수교가 많이 나오죠. 뭐 치마를 잡아당겼다거나 한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발견했을 때, 그런 이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이제 살인하는 경우에도 가볍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, 그것은 이제 아주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규정인데, 이 경우는 어쨌든 칼로 오정상이라는 사내를 간통을 의심해서 찔러 죽인 그 소행은 상당히 아주 악랄하다. 그런데 만약에 그 피해자나 아내의 행동이 그 영조수교에서 나온 것처럼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한상에서 밥을 먹은 것보다 더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이제 영조수교를 따라서 뭐 용서할 만한 단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, 이번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 팔목을 잡은 경우란 말이죠. 그러면 과연 팔목을 잡은 것과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밥을 먹은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,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정승들에게 이것에 대한 한번 평가를 해봐라 라고 한번 내리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좌의정, 우의정이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다 올리는데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형조서 판단을 해서 다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, 형조에서도 워낙 자기들이 그 평가하기가 어려운 주제니까 정승들에게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이제 좌의정이었던 유언호 대감이 어두운 밤에 팔목을 잡았으니 그건 이제 피살자가 자업자득이다. 왜 밤에 외간 여자의 팔목을 잡느냐? 그거는 이제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다.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죽을 죄인 것이냐? 이것 때문에 겨드랑이를 찔려서 죽거든요. 그래서 칼로 찔려 죽을 정도로 큰 죄라고 볼 수는 없다. 그러면서 이제 이때 아마 그 아내가 막 빌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뭐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, 어쨌든 이 살인의 죄는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좌의정의 판단이었습니다. 다음에 이제 우의정이었던 이제 최재공이라는 대감이 있었는데, 이 잠깐 손잡은 것은 간음에 비할 바는 아니다. 그 두 가지입니다. 일단 그 손잡은 것 자체가 간음보다 더 간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나간 것이다. 그리고 시점도 중요합니다. 바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막 손을 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, 사흘 뒤였다고 해요.
사흘이나 지난 뒤에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이거는 법으로 용서할 만한 참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올립니다. 어쨌든 좌의정, 우의정이 모두 이 범인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일치한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전교를 내립니다. 이 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서 가장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외부의 물체와 이렇게 접촉하기가 가장 쉽다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게 논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. 뭐 요즘에도 뭐 깻잎 논쟁 그런 것도 있지만, 깻잎 논쟁은 다르지만, 물에 빠진 형수를 구해줄 때 손으로 꺼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막 그런 논쟁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 경우도 결국은 그건 이제 혐의가 안 된다. 당연히 그 형의 부인이지만 이게 그냥 손잡는 게 구하려고 꺼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건 한번 결정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. 그것처럼 물에 빠진 형수를 꺼내주는 것도 혐의스러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몸에서 가장 노출되어 있는 손은 뭐 그럴 수도 있다. 물론 그거 자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, 그래서 잠깐 손잡은 걸 가지고 간음했다고 의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정조의 판단입니다. 그러면 그것이 영조수교와 혹시 배치되는 건 아니냐? 영조수교에서는 치마를 남자가 잡는 거라든가 한상에서 밥 먹은 것도 이렇게 남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쨌든 그 행위를 하면 감경을 했는데, 그럼 이 경우도 그런 감경의 사안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의 여지가 남죠. 그런데 이 치마를 잡는 게 중요한 이유는 치마는 바로 하체를 감싸고 있다. 즉 하체와 가까운 치마를 잡는 것은 곧 간음의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리고 한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두 사람의 친밀도에서는 이 손잡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강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과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. 즉 영조의 수교의 감경 대상에도 해당되기 어렵다. 따라서 대신의 말을 따라서 범인을 법에 따라서 처형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결국은 그 아내의 손을 잡은 사내를 죽인 양성의 김득철은 이제 살인 사형으로 평가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송여인의 이제 문제가 남죠. 송여인은 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사건에서 간음하지 않았던 마주 앉아서 밥인지 술인지 먹고 했던 막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때 따박따박 어쨌든 간음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대서 결국은 그럼 남편이 살인죄를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이렇게 처벌을 됐던 경우가 있는데, 이 송여인은 반대로 자기가 대신 죽겠다, 남편 대신. 그러니까 남편은 살려달라. 이제 이런 그 수사 과정에서 이런 뭐랄까요, 뭐 하소연이랄까요, 아니면 자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그 청원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송여인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남편 대신 죽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주 기특하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형조에서는 어쨌든 외간 남자가 손잡은 것 가지고 처벌하자,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처벌하자라는 아마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심하다.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. 이 경우는 이제 아내가 남편 대신 죽기를 원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아내에게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된 무죄가 된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이런 그 간통이나 간음과 관련된 사건이 났을 때, 물론 뭐 간음이 명확하다거나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약간 의심스러운 사건일 경우에는 그 여인의 태도가 상당히 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. 자칫해서, 그런데 그것은 실제 팩트와는 큰 관련이 없다. 실제 팩트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남편이,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언을 하면 그 아내는 처벌이 되고, 거꾸로 본인이 뭐 뒤집어 쓰더라도
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남편을 살리도록 하면 또 상당히 그 죄가 경감되는 그런 이제 조선시대의 행형 제도의 그런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